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는 4월 16일입니다. 세상을 떠난 304명의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열립니다. 12해가 흘렀네요. 그러나 시간은 진실을 익사시키지 못했습니다. 바다는 우리 올해로 이제 30살이 될 아이들을 삼켰지만 우리의 기억까지 삼키지는 못했습니다. 세월호는 과거가 아닙니다. 책임이 침묵하는 오늘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왜 구조하지 않았는가? 왜 아직 끝나지 않았는가? 네, 옷깃을 여미며 이 아침을 맞이합니다. 4월 16일 목요일 김용민 브리핑 시작합니다. 현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은 영상 11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 27도로 예보됐습니다. 맑은 날씨 오늘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가짜 뉴스로 수천만 원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오늘 전한길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즉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엽니다.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2차 종전협상 기대감으로 6,000선에 안착한 코스피가 오늘도 상승의 날개를 펼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가 미국과 이란의 협상 재개 기대감과 주요 기업들의 호실적 속에 상승했다가 또 조정을 맞는 등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님로드 노빅 이스라엘 정책 포럼 수석 연구위원, 전에 총리 보좌관을 지낸 인물인데 오늘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분이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의 외교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무력에만 의존한 대이란 또 대가자 전략이 핵심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오히려 미국 주도로 휴전과 협상이 강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지역에서 깡패 노릇하다가 스스로 고립됐다, 이런 지적이지요. 또 이재명 대통령 SNS 발언에 대한 이스라엘 외무부의 격한 반응도 부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이 깡패처럼 비치고 있다며 오는 10월 총선이 이스라엘의 변화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도 전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규모가 커지면서 여야 유력 인사들의 복귀 무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경기도 하남갑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수도권 확장성에 도움이 될 카드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권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인천 계양을 복귀를 추진하고 있는데 하남갑에 공천받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는 아시는 대로 경기도 평택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 최대 14곳까지 늘 수 있는 이번 재보선은 지방선거와 함께 향후 대권 구도와 정당 주도권 경쟁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에 힘이 실릴지 힘이 빠질지도 한번 들여다볼 대목이 아닐까 싶어요. 다음 소식입니다. 조국 대표 어제 SNS에다가 평택군 이런 표시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빈축을 샀어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야, 평택군이 말이죠, 평택시로 바뀐 게 1986년입니다. 그런데 여태 평택군이라고 표시한 거예요.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 대표가 SNS에 평택군이라고 적었다가 논란이 일었습니다. 1995년에 주변이 통합된 다음 평택시로 불려왔는데 그로부터 벌써 3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이를 두고도 평택군이라고 표시한 것을 본
유이동 전 의원은 지역 명칭도 모른 채 평택 발전을 말하느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이후에 게시물을 평택시로 수정했고 당 관계자는 익숙한 옛 지명을 사용한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평택을 재선거를 앞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를 동아일보는 담고 있습니다.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 그 이름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마운자로 처방이 급증하면서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국내 월간 처방 건수가 22만 8천여 건으로 출시 첫 달보다 11배 넘게 늘었는데요. 의료 현장에서는 정상 체중인데도 미용 목적으로 약을 찾는 수요가 몰리며 서울 종로 일대 이른바 성지 의원들의 환자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향으로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 치료가 시급한 고도비만 환자들의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마운자로와 위고비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도 반드시 의사 처방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사실상 임의 구매가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죠. 자, 오늘 아침 TV뉴스는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다음 회담 장소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는 가운데 백악관은 파키스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미국이 휴전 연장을 공식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잘못된 보도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종전 협상에 전념하고 있다며 대화들은 생산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saw some reporting, again, bad reporting this morning that we had formally requested an extension of the ceasefire. That is not true at this moment. We've remained very much engaged in these negotiations, in these talks. 전쟁이 곧 끝난다며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이란에 무기를 보내지 않기로 한 사실을 공개하며 대이란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는 현지 시각 15일 소셜미디어에 중국은 내가 호르무즈 해협을 영구 개방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고 있다는 글도 올렸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미국의 중재 속에 이례적인 평화 협상을 가진 이스라엘과 레바논. 휴전안이 타결되진 않았지만 33년 만에 양국의 고위급이 얼굴을 맞대고 마주 앉으면서 휴전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It'll take time, but we believe it's worth this endeavor and it's a historic gathering that we hope to build on. 하지만 회담 이후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가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 요충지를 곧 함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남부 점령 확대 의지를 드러내며 군사작전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레바논과의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지만 대화의 목적은 헤즈볼라 해체라고 못 박았습니다. משא ומתן עם לבנון, שני יעדים מרכזיים. אחד, פירוק חיזבאללה, ושניים, שלום בר קיימא.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 만덕에 짐을 풀자 국민의힘 여론은 요동쳤습니다. 민주당이냐 한동훈이냐의 선택이다. 무공천에 반대하는 건 해당 행위라는 등 후보를 내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나아가 한 전 대표의 복당 제안까지 이어졌습니다. 원내 수석대변인이자 공천관리위원인 부산 초선 곽규택 의원은 지도부가 제명을 철회해 내부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한동훈 전 대표 복당해서 이렇게 저는 제안하는 쪽이 더 큰 정치를 하는 것이다. 당 지도부는 즉각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발끈했습니다. 한동훈 본인이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복당을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공당에 책무를 다하겠다는 말로 공천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공관위원 입장에서 혹시라도 오해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당을 대표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산 지역 의원들도 SNS에 잇따라 의견을 올렸는데 외연 확대나 단일화 등의 언급도 있었지만 일단 공천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공천 혼란으로 인한 비판의 화살은 미국에 있는 장동혁 대표로도 향했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과 웃으며 찍은 사진이 공개돼 빈축을 산 건데 당 지도부조차 이해할 수 없다고 반응했고 친한계는 선거를 포기한 것 아니냐, 후보들은 피눈물을 흘린다고 꼬집었습니다.